자, 11월 1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좀 크게 의미가 없는 변동이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대응하거나 시장을 분석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을 확인을 하시면 요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아무나 조건 없이 편하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 방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편하게 입장하셨으면 좋겠고, 다 좀 수익을 봐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도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횡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방향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의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개미들 힘들어서 쥐지치는, 힘들어 죽는 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처럼 의미 없는 등락과 횡보, 개미들 쥐지치는 장,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좀 선뜻 새로 매매를 해보자니 그것도 조금 겁이 나고, 그렇다고 아예 다 내려놓고 쉬자니 미련이 남고, 또 계속 해보자니 좀 자신이 없고, 좀 이런 애매한 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쥐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이 많아지는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볼 건데,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법, 개미가 힘든 이유 딱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매매를 할 때 딱 하나만 정하면 되고, 시장에서 내가 딱 하나만 알고 매매를 하면은 힘들 이유도 없고 멘탈이 설릴 일도 없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크게 보는 걸 좀 포기를 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거냐, 혹은 조금 위험성을 안고 가도 수익을 좀 크게 보면서 수익을 다 발라 먹을 거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장 대응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리고 제 채널, 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투자하고 안전하게 조금 수익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보단 재밌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크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선물 거래를 해야 된다. 근데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선물을 해야 함. 그러나 필연적으로 선물을 따 보면 멘탈이 털림. 멘탈이 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멘탈이 꺾이고, 멘탈이 꺾이는 시점부터는 선물 거래에서 수익을 볼 수가 없다. 근데 개미들이 지금 시장에서 멘탈이 털리는 이유, 의미 부여를 하고 내 관점, 내 고집을 못 꺾기 때문에, 딱 이 이유예요. 개미들이 지금 시장에서 멘탈이 털리는 이유가 내가 시장이 상승을 할 거다 혹은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캔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캔들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았을 때 내 관점을 꺾을 생각을 못하고 내 관점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내 멘탈이 털리고 꺾이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차트 대충 봐도 제가 그어드린 지지 저항선에서 지지 받을 곳에서 지지 받고 저항 받을 곳에서 저항 맞으면서 차트는 전혀 이상할 거 없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급락봉이 하나 나올 때, 여기에 막 의미 부여하고 막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보겠다고 내 관점에 막 부합시키면서 내가 막 오만 잡다한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결국 차트는 지지저항선 안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는 그림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장 이유가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미들이 죽는 이유, 쥐지치는 이유. 시장은 움직이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막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말이 맞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큰 의미가 없는 횡보장이다. 어느 시점까지 21K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거나 18.5K를 뚫고 내려가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진 21K 돌파 성공 혹은 18.5K 하락 돌파 전까진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등락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형성되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면서 저항을 뚫을지 말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뚫는다고 생각을 하면 롱에, 저항을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숏에,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롱에,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숏에, 그렇게 매매를 접근을 하시면 물론 한두 번만에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계좌는 불어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계좌는 결국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될 거고 어디서 저항을 맞을 건데 거기서 돌파를 할 거고 이런 장기적인 큰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관점을 세우지 마시고 그냥 이 순간에 지금 위치에 여기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돌파를 실패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으로 먹고, 이게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1%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0배만 써도 20%, 30배는 쓰면 3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개미들이 이런 봉 하나에 30배를 쓰는 경우에 10%, 20%씩 등락폭이 생겨버리니까 멘탈이 설리고 흔들리는 건데, 현물로 보면 0.3%, 0.4%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내 현물 투자하면서 0.3% 빠졌다고 전전긍긍하는 투자자들 없잖아요. 시장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맞는데 내가 레버를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크게 보여지다 보니까 더 흔들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짧게 이 구간 체크해서 거기서만 발라먹는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발표가 있을 거니까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롱을 잡아놔야지 하고 예측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 예측을 했다가 틀리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단기 지지 저항선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지지저항을 체크를 해보면 어제랑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거의 없다. 금일 지지저항 전일과 큰 차이는 없다. 자, 저항 21K, 단기 저항 20.78K 부근, 단기 지지 20.5K 부근, 20.5K랑 20280 부근, 주요 지지 20K 정도. 이 안에서 우리는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집어드렸던 그대로예요. 2270, 80 여기서 지지받고 올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잖아요. 저항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돌파를 하면 다시 위쪽으로 한 20.7에서 20.8K 요 사이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일단 20.7K 부근 오면 일단 익절을 한 다음에 상황 보면서 돌파를 실패하면 숏, 돌파를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롱, 이런 식으로 포지션 잡으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돌파 지지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그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는 시장. 절대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게 다예요 진짜로. 이게 제일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 9%, 한 10% 정도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크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상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비트 틀을 놓고 보면 20%는 솔직히 변동축에 끼지를 못하거든.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변동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10% 상승 나왔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1K를 돌파를 하거나 혹은 18.5K를 뚫고 내려가거나, 저까지 전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고, 또 21K를 돌파를 해서 위에 안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계속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시나리오를 먼저 짜놓고 분석을 하려고, 예상을 하려고 하냐고. 왜 시장에서 우리가 감독도 아니고 그냥 그때 흐름에 맞게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스탠스를 꼭 유지를 하시면서 그걸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멘탈이 털리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 저는 수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수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꺾이거나 의지가 사라지면 제가 아무리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보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멘탈을 잡고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내가 시드를 키울 수 있는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받을 만한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 저항 받을 만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흐름만 본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숏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20K 부분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패턴을 가져간다면, 지금 패턴을 유지를 한다면 한 20K 부근까지, 최악의 경우는 한 19.5K 요 부근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성으로 손 넣어놓고 그냥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니 그 부분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 1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고 살짝 높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는 척하다 다시 꺾였죠.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 19.5K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일정이 여기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목요일 날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연준 위원들의 성명서랑 FOMC 기자회견이 일정이 잡혀 있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금주는 목요일 날 새벽.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고 FOMC 위원들의 발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때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고, 만약에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포지션 정리할 만큼의 뭐 수익권이 형성이 되거나 혹은 손실 구간이 형성이 안 돼서 포지션을 홀딩을 하더라도 목요일날 새벽에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약손실이든 약수익이든 본절이든 일단 포지션을 정리를 해놓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유로존 GDP랑 C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장이 하락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숏으로 접근을 해서 2500K, 500, 그러니까 20.5K 부근에서 스스로 접근을 했었는데 GDP 발표 전에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본절권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알 수 없는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250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여기 7시 발표 이후에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가 이 아래로 쳐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이 맞긴 맞는데 이런 FOMC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지수 발표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숏을 잡고 있었으면은 여기 버티면 여기까지 떨어졌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사람이 내가 숏 잡고 있는 상승이 나오면은 이걸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런 일정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발표 이후에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지금까지는 딱 그 정도만 염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21K까지 상승을 한 비트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애플 실적이 좋아서 여기서 끌어올렸다? 아니, 비트랑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이고 비트가 상승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을 한 번 정도는 반납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게 제가 조금 더 그 관점이 확실해지면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다고 보기가 애매해요. 이만큼 상승을 한 게 이유가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한 번은 반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이유랑 같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